우리 그래도 회계 원리는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제가 OT 때도 얘기했어요. 회계 원리 듣고 오셔야 돼. 회계 원리 들으셨어요? 좋아. 자, 토지가 100원입니다. X 1년 말에 토지가 120원 됐어요. 재평가 모형 쓴대요. 그리고 X 2년 말에 토지가 130원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토지를 140원에 처분했대요. 우리 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요 얘기를. 자, 여러분 이제 똑똑이니까 우리 BS 먼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회계 처리합시다. BS, IS를 먼저 그리고 맨 마지막에 회계 처리 해볼게요. 그쵸? 항상 이 거래를 보면 재무제표가 떠올라야지 회계 처리가 떠오르면 안 돼요. 1번 보시면 X 1년도에 BS를 한번 그려보죠. X 1년 말에 BS. 재평가 모형 우리 회계월 아주 간단하게 봤으니까 X 1년 말에 BS에 뭐가 떠야 돼요? 재평가 모형은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기말에 공정가치 평가하니까 이만큼 평가이익 잡아주죠. 다만 얘는 뭘로 이렇게 평가 취득 원가보다 공정가치 위에 있으면 뭐에 반영해? 기타 부가의 손익에 반영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 보시면 토지는 X 1년 말에 얼마가 돼? 공정가치인 120원이 되고요.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여기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기타 부가손익 계정으로 20원 오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럼 이거 보면 뭐 할 수 있어? 아, 토지가 지금 120원 됐구나. 근데 재평가 잉여금으로 20원 있는 거 보니 원래는 100원 주고 산 건가 보다. 알 수 있겠죠? 읽히셔야 돼. 기운 내시고. 여기 제가 학원 강의를 그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농담이야. 뭐 이렇게 놀래요. 어저께 저희 와이프가 그런 오빠 제가 제 하와이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년 초 얘기했어요? 풀린 거? 풀린 거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잖아요. 그 제가 그래서 예약을 작년에 해놨었는데 그 예약금이 꽤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캔슬을 못하고 계속 연장 했거든요. 근데 하와이가 올해 2월까지 되면 거기 있는 모든 주민이 백신을 다 맞는데요. 근데 그래도 관광객이 못 갔던 게 일단 가면 2주 동안 격리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는 거기가 백신을 다 맞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각 나라별 지정하는 병원에서 출국하기 72시간 전에 검사를 받으면 그거 들고 가면 자가격리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이 있대. 그래서 와이프가 오빠 여행사에서 연락 왔어. 우리 날짜를 잡으래.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네. 가자 그럼 예약을 해. 나도 학원 날짜도 맞추게 그랬어요. 아 근데 문제가 소소하게 하나 있네 그러더라고요. 아 뭔데? 그랬더니 가서 거기서 격리 안 하는 건 이제 격리하는 건 없는데 돌아오면 우리나라에서 2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와이 가면 그래도 일주일은 있어야 돈을 얼마 들이고 가는데 그 하와이 가면 한 일주일 쉬어 와서 2주 격리해. 그럼 학원 3주 쉬겠네? 그 원장님이 전화 오겠죠. 관두세요 이렇게. 요즘 그래서 와이프가 3주를 뺄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안 되지 그랬더니 보세요. 그러니까 잠깐 좀 빼시죠. 자 여기 그럼 여기 단계순이 얼마 옵니까? 안 오죠? 제가 이런 헛소리라는 거 잠 깨라고 하는 거 제가 이런 얘기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즐기는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 여기 얼마 와요? 기말 BS의 OCI가 20 있고 기초에는 없었으니까 OCI 변동액이 20액이겠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총포괄손익이 20이지. 그럼 왜 20이야? 자산이 100원에서 120원까지 20원 변동했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봐봐요. 그럼 X 1년 말에 회계 처리는 어떻게 돼? 실제로 토지가 20원 증가했고요. 반대쪽에 재평가 잉여금으로 20원 기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 처리는. 자, 이제 두 번째 연도 해보죠. 여기 IS 자, 보시죠. X2년. 자, X2년도에 여기는 얼마 와요? 회계 처리를 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결과값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조건 기말에 공정가치가 와야 된다니까요. 그럼 토지가 120원에서 130원까지 20원 10원 또 늘었잖아요. 그럼 아무튼 BS에 여기는 얼마 와야 토지가? 130원 와야 되지. 지금 여기는 얼마 와야 돼요? 1번, 10원, 2번, 20원, 3번, 30원. 얼마 와야 돼요? 3번이 와야지. 지금 총 누적으로 30원만큼의 이익이 생겼잖아요. 물론 미실현 손익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얼마가 와야 돼? 재평가 잉여금 기타 부가의 손익에 30원이 와야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항상 이 회계를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회계 처리를 하고 요걸 그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못해. 결과를 바로 구할 수 있는데 무슨 회계 처리를 먼저 해. 자, 이거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읽어봐.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세무사 붙으시고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거지. 회계 읽어주는 여자애 같고. 자, 오늘 재평가 잉여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자, 읽어봐. 읽어야 될 거 아니야. 토지 130 재평가 잉여금 30입니다. 됐죠? 넘어가시고 막 이럴 거예요? 뭐라고 할 거야? 아, 지금 토지가 130원짜리가 됐잖아. 근데 지금 누적으로 평가 이익이 30원 있는 거 보니 원래 100원짜리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얼마 옵니까?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OCI 얼마가 돼요? 기말 BS에 계상된 OCI에서 기초 OCI BS에 계상된 OCI를 빼주니까 10원이라고요. 그럼 바보 아니에요? 그냥 여기 10원 증가한 건데 여기 10원 증가한 거라고 얘기하면 되지 뭘 또 이렇게 합니까? 나중에 거래와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렇게 해야만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습관을 좀 들이세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총포괄손익이 10이지. 왜 10이야? 자산이 130에서 120까지 10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120에서 130까지 10 증가했기 때문이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전혀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이 회계, 중급회계에서 제일 못하는 거 뭐? 이거 진짜요. 정확히 개념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안 헤매죠. 안 헤매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회계 처리 해봅시다. 회계 처리는 어떻게 돼요? 토지가 10, 재평가 잉여금이 10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기타 부가액손익의 회계 처리를 봤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걸 하려고 내가 이걸 쓴 거냐? 그렇진 않고 이제 드디어 처분한다고. 토지를 처분한다고 X3년도에 140원에 요걸 좀 해볼 건데 에이 그래 여러분 힘들겠다. 140원까지 하면 130원에 처분한다고 할게요. 130원에 처분한다고 할게요. 여러분 편하게 130원에 처분. 나랑 한번 해보죠. 처분할 때 회계 처리가 두 가지 방안이 있어요. 두 가지. 자, 일단 130원에 처분하면 현금 130원이 들어오겠죠? 토지가 지금 장부에 130원 되어 있으니까 토지가 130원 없어질 겁니다. 괜찮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뭐야? 이제 처분했으니까 미시언 손익이 실현됐잖아. 돈이 진짜 들어왔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재평가 잉여금 30을 없애고 처분 이익으로 30을 기재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요거를 미실현 손익이라고 하고 요 처분이익은 뭐가 돼? 실현 손익 당기 손익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보내는 요 회계 처리 이 행위를 뭐라 그럽니까? 이 행위를 이걸 재분류 조정이라고 해요. 재분류 조정이 뭐라고요? 그동안 BS에 쌓여있는 미실현 손익을 이제 이 자산을 제거하면서 다 실현시켜 보이는 걸 재분류 조정이라고 한다고요. 미실현 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옮겨주는 걸 재분류 조정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미실현 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옮겨주는 걸 재분류 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죠? 이걸 허용하는 회계 처리가 있고 이걸 허용하지 않는 회계 처리도 있는 거. 유형자산은 이 재분류 조정 허용하지 않잖아. 이유는 나중에 가서 또 얘기할 거고. 실제로 이거 회계 처리를 재분류 조정을 허용 안 하면 회계 처리 이렇게 한다고요. 처분했을 때 현금 130원 들어오고 토지 130원 들어오고 그냥 끝이야. 끝. 재분류 조정을 허용하는 애들이 있고 재분류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애들이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재분류 조정을 허용하고 재분류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물어본다면 하나의 논리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미실현 손익이 들어가 있는 계정별로 재분류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들이 다 제각각이야. 지금은 이게 재분류 조정을 왜 안 하게 하냐? 그게 딱 하나로 이것 때문에 안 하게 합니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유형자산 재분류 조정 안 해주잖아. 이거 안 하게 해주잖아. 안 하게 해주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뭐예요? 안 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기손익이 뻥튀기? 아니 돈 벌었는데 무슨 뻥튀기야? 왜 안 하게 해줄까요? 모르겠어요? 유형자산 자체가 사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 년 갖고 간다고요. 4, 5년, 10년 갖고 간다고. 지금 유형자산을 한 10년 동안 보유하면 10년 동안 가격 오른 거에 대해서 다 평가손익으로 잡아놨겠지. 그걸 처분하게 되면 몇십 년 동안의 평가손익이 일시에 당기손익에 들어가면서 당기손익이 그에만 올라간다고요. 그럼 기간 간 당기손익의 비교 가능성이 왜곡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해커스가 여기 앞에 땅 샀다고요. 1,700억짜리 건물이라. 그쵸?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가격이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걸 한 5년 동안 묵히다가 5년 후에 팔았다고 해봐. 5년 지나면 1,300억짜리가 또 한 3,000억 정도 돼 있겠죠. 그럼 1,700억의 단기순이익이 확 나오잖아요. 그 해만 재분류 조정이 되면. 그럼 그동안 학원강에서 매년 벌어들인 돈이 1,000억인데 갑자기 1,700억이 뻥튀기로 딱 들어온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해만 갑자기 이익이 확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확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에 따른 평가손익이 재분류 조정되면 일시에 단기손익에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손익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고요. 근데 유형자산만 이 이유 때문에 재분류 조정을 안 해주는 거지 다른 계정들은 재분류 조정을 안 해주는 이유가 또 제각각이야. 그래서 이유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 뭐 알고 있는 게 좋아? 재분류 조정이 뭔지, 재분류 조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손익계산서를 볼 때 재분류 조정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걸 좀 구분해서 보여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보여주는 게 좋을까? 손익계산서를 보면 밑에 OCI가 있어. 단기손익, 이게 매출부터 시작해서 쭉 해갖고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 수익, 영업비용, 법인세 비용 빼고 단기손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단에 이제 기타 부가손익을 따로 분류한다고. 같이 분류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같이 밑에 막 위에 섞어놓을 수가 없는 게, 단기손익은 실현손익이라 두 번째 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지만, 기타 부가손익은 기분은 좋지만 당장 돈 들어올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요. 현금 흐름에 대한. 그래서 단기손익이랑 기타 부가손익이랑 따로따로 표기해. 지금 나도 따로따로 표기했잖아. 근데 이 기타 부가손익을 재분류 조정이 되는 애랑 안 되는 애로 나눠서 표기할까요? 아니면 그냥 다 합쳐서 기타 부가손익을 표기할까? 에? 아, 나눠서? 당연히 나눠서 표기해야지. 왜냐면 이 기타 부가손익은 조만간 단기손익 될 애들이야. 요 기타 부가손익은 백날 있어봤자 단기손익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해주는 게 정보 이용자한테 더 많은 정보를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손익계산서에서 이렇게 재분류 조정이 되는 애들과 재분류 조정이 되지 않는 애들을 나눠놓으라고 했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겠지. 다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 가능성 때문입니다. 나온 기회 조금만 더 해볼게. 그럼 요 경우에 손익계산서 작성하면 어떻게 돼요? 이 X3년도에 처분했대. 요 경우에 손익계산서 작성하면 어떻게 돼요? 요 경우에 손익계산서 작성하면 이렇게 돼요. 일단 단기손익에 30원 들어왔지. 근데 기타 부가손익, 재평가 잉여금이 30원 줄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0원 올 거라고요. 그래서 0 이렇게 표기가 돼요. 요걸 만약에 손익계산서에 옮겨 적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 근데 저번 회계원일 때도 얘기했지만 토지를 팔았는데 요렇게만 회계 처리하고 재분류 조정 안 한대. 그럼 누가 빡치겠어요? 주주가 빡친다고 했죠. 주주는 단기손익에 들어갔다 기말에 집합손익을 타고 이익잉여금으로 가야 그걸 재원으로 어떻게 좀 배당 좀 먹는데, 지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딱 끝나면 재무상태표에 기타 부가손익의 재평가잉여금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으로 안 들어가면 주주는 배당 못 먹어. 그 주주가 빡치겠죠. 야, 나 지금 그거 하나 보고 니네 회사 주식 샀는데 배당을 안 줘? 재분류 조정이 안 돼서? 아, 이렇게 힘들면 안 돼. 자, 그렇다고요.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돼? 회사가 원하면 주주가 왕왕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죠. 재평가 잉여금을 다 지운 다음에 이걸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토스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그래? 재분류가 아니라 계정을 대체한다고 하죠. 재평가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고.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지. 첫 번째, 단기손익에는 안 들어가니까 단기손익이 왜곡되지 않겠지. 두 번째 뭐예요? 이익잉여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겠지. 그래서 회사가 원하면 이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회사가 원하지 않으면 이 회계 처리를 안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회사가 안 하겠어? 1인 기업이면 안 할 거야. 어차피 내 돈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주가 많으면 이 회계 처리를 할 거라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안 끝났어요. 여기까지 보세요. 손익계산서 작성한다고 해봐. 단기손익 들어가는 거 없겠지. OCI 들어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여기 감소했잖아. 30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기 마이너스 30 들어가. 그럼 총포괄손익이 마이너스 30이네. 그럼 자산이 마이너스 30 변동한 거네. 자산 안 변동했는데 130원짜리 토지가 없어지면서 130원짜리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은 안 변동했는데. 제가 그래서 얘기하지만 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기타 포괄손익 변동액은,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떤 금액들이 들어가야 돼요? 자산 변동액이 들어가야 돼요. 자산이나 자본 총액이 변동하는 애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자본이고 얘도 자본이죠. 그쵸? 그럼 자본에서 자본끼리 위치 이동만 했지 자본 총계는 안 바뀌었지.
이 주머니에서 빼서 이 주머니에 넣었다고요. 자본 총계는 안 바뀌었지. 그런 경우에는 여기 기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도 기재하지 않고 여기도 기재하지 않아요? 총포괄손익이 0 나와서 자산 변동 없는 거랑 정확히 일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총포괄손익이라는 게 결국 주주와의 거래가 없고 부채가 변동이 없다면 자산의 변동이 있는 애들이고, 주주와의 거래가 없을 때 자본 총액, 이거 자본의 구성이 변동이 아니라 자본 총액의 변동을 가져오는 애기 때문에 여기 기재되려면 다 어떤 금액들이어야 돼요? 자본 총액이나 자산 총액의 변동을 가져오는 애들만 여기 기재할 수 있다고요. 저렇게 자기들끼리 자본 내에서 위치 이동한 이런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자본 총액의 변동도 없고 자산 총액의 변동도 없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게 나중에 헷갈려서 결국 회계가 어려워진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왜 기재했어요? 얘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죠. 왜? 이게 일단 단기손익이기 때문에 써줘야 된다고요. 근데 총포괄손익은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올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요런 논리예요. 요런 논리.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서 우리 뭐 한 거냐면 기타 포괄손익의 정의 받고, 총포괄손익의 개념 받고, 기타 포괄손익을 이용해서 BS와 IS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받고, 마지막으로 뭘 봤어요? 재분류 조정을 봤죠. 엄마가 집에 갔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재분류 조정이 뭐니? 뭐라고 할 거예요? 아씨, 그렇게 물어볼 거면 엄마가 학원 가! 그러겠죠. 재분류 조정이 뭐니?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했잖아. 그래, 그 자신있게 그거예요. 그겁니다. OCI를 NI로 OCI를 NI로 바꿔주는 게 재분류 조정이에요.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미실현 손익 중에서 실제로 실현됐을 때 재분류 조정을 허용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는데, 이유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하나로 정리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하지만 재분류 조정을 안 하는 애들도 요 회계 처리는 할 수 있게 했다고요. 그래야 주주한테 미실현 손익 실현된 것만큼 배당을 줄 테니까. 하지만 요거는 자본끼리 위치 이동한 거지 자본 총액의 변동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기재하지 않는다고요. 여기 기재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산 총액의 변동이나 자본 총액의 변동을 가져오는 애들만 기재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타 포괄손익 논리 다예요. 다라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짜 중요한 내용.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또 나가보죠.